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이죠. 한가람 투자자문의 김학주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사장님. 2015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급락과 급등을 오늘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코스피가 1900까지 무너졌었는데 하여튼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류가 지난 한 반세기 동안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때마다 사람의 어떤 생활을 바꿔 놓은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가 자꾸 생겼었죠. 70년대 자동차 가전, 80년대 퍼스널 컴퓨터, 90년대 인터넷 서버,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진국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령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수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의 거품을 형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렇죠. 그동안 그게 아주 질서 있게 자산 가격의 버블이 잘 형성했던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공조였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누구도 섭섭하지 않게 잘 배려가 된 그런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조가 좀 깨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축복이고 미국이 주는 커다란 선물이죠. 근데 그 속도에 관해서 꼭 그렇게 중동이나 러시아를 협박을 해야 되는가, 금리를 갖고 중국이나 아시아 신흥 국가들을 협박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동물 세계에서도 이제 서열이 정해지면은 평온한데 그렇지 않으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너무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넘어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어느 경제가 무너지고 이게 세계 경제의 어떤 그런 이 세계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좀 주가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냥 지금은 주식을 좀 쉬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다시 들어와도 되고 나는 장기 투자자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봐도 충분히 이 정도의 주가는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꾸준히 매집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차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하겠어요. 사실 복싱 선수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르는 데서 날아오는 펀치가 좀 괴로운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세계 경제에서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떨어지면 어떤 이런 불확실성에서 떨어지면은 꾸준히 매집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위험의 강도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 시스템이 만약에 어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게 되면 그 위험의 강도는 굉장히 무섭고 클 것 같은데요. 네, 대단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떤 그 갈등에 의해서 휘청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또 말씀해 준 게 이 디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자금을 축소해가는 미국 쪽은 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경제가 따라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버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로 인한 지금 사실은 미국 쪽이 제일 좋다, 미국 쪽 경기가 제일 날 것이다, 이러는데 혹시 미국 쪽에서 어떤 이 노이즈가 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게 다 그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나는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가면서 자금을 좀 빨아들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랬으면 사실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금리를 급등시켜서 교란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또 올해 지금 며칠 되진 않았지만 올 한 해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코스닥 시장의 강세고 특히나 이 핀테크를 비롯한 정부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의 배경과 앞으로 얼마만큼의 또 지속성을 가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지금의 우리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게 사실 이런 신성장 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런 얘기가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연초에 이런 이슈가 나왔지만 아마 이거를 올해 내내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핀테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수요를 유발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싸게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입맛에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게 결국 온라인이죠. 그래서 대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쪽에서 그동안 이제 결제만 했었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허용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은행에 가 보면 그 은행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도식적이고 좀 이렇게 거북하잖아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이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려는 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려는 자가 그 동기를 정확히 알면 굉장히 싸게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금융수단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경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갖고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소프트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지금 뭐 은행과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규제적인 장벽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아마 풀어줄 것이다. 그 기대가 생길 때마다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관심은 아무래도 역시 이 바이오하고 의료기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값으로 한 1억 원 정도 쓴대요. 근데 절반 이상은 64세 이상 되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64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약 산업이나 이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인구가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일단 병이 난 다음에 치료를 한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 건보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방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료기기로 사람의 몸을 모니터해서 원격 진료를 하는 뭐 좀 싸게 예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역시 이제 유전자 진단 같은 게 되게 좋은 툴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유전자 쪽에 이제 관련되는 회사들 뭐 그런 쪽을 계속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때, 실제로 그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었지만은 그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고 또 승자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그 수혜를 입었듯이요. 네네.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국내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산업 발전 좀 그 과실을 딸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그 핵심 경쟁력, 그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집중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연말서부터 계속해서 배당주에 관련된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배당주의 강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면 디플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실세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뭐 DTI 뭐 그다음에 LTV 풀어가지고 집 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 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집값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시든지 좀 하겠죠. 그래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저금리 상태에서는 일드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정기금리를 조금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결국 이제 그 작년에는 배당 성향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 올해 초에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배당 성향 낮은 기업들한테 올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과세 시키겠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 중에서 돈 많은 회사들, 잉여현금 많은 회사들, 근데 배당 성향이 낮은 회사들 한번 탐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건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14년 기업 이익이다. 그럼 그걸 갖고 월급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뭐 배당을 더 주든지 국내에 투자라든지 그 실적을 2015년, 16년, 17년 3개년 동안의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거를 평가를 하냐면 2017년에 해요. 3년 뒤에 하는 거죠. 3개년을 종합 평가해서요.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 박근혜 정권이 이제 퇴진하는 시기이다. 새 정권이 들어와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좀 두고 보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때까지는 이익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사실,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리포트도 하니까 회계상의 이익이라는 거는 비용을 좀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또 회계사들이 보수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가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배당 성향이 그새 저기 대주주가 회심을 해서 올려준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고
지금은 기존에 배당 성향이 높았던 그런 회사들을 집중해 보는 게 좋고 최근에 뭐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배당에 관심을 갖는데 그거는 규제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이제 후계 구도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오해는 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잉여 자금이 많다. 그리고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어떤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기대감보다는 기존의 어떤 배당 관련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배당하게 되면 또 지주사들도 이와 좀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주사들의 움직임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약간 과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말이 많고 기대가 많았는데 그 동기는 뭐였냐면 이제 15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될 때 이제 인적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제 그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나뉘게 되는데 대주주가 그 수합하잖아요.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2015년 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로 넘어올 것이다. 근데 이 인적 분할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자사주를 많이 사야 돼요. 그 전에. 왜냐하면 그래야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니까 그 전에 자사주를 많이 살 거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는 아이디어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의심을 갖는 거는 올해 말까지 과연 그 세제 혜택이 끝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3년씩 5번 연장돼서 2015년인데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확실한 데는 삼성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지만 한 번 저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자사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적 분할이 되기 전에는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대주주가 이제 그 지주회사를 만든 다음에는 로얄티를 많이 뽑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면서 그 브랜드 로얄티를 종속회사, 손자회사 뭐 이런 데서 막 빼가지고 좀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서 뭐 착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주주분들께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이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 이제 소액주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걸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로열티에 대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20bp가 맞는지, 60bp가 맞는지, 1%가 맞는지 몰라요.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주주분들이 만약에 그 로열티를 확 거두게 되면 그걸 내야 되는 종속회사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무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뭐 자기가 지분 갖고 있는 데다가 뭐 이제 그 사업을 넘겨주든지 진짜 괜찮은 것들을 성장하지 않았을 때 패스시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이런 일은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대주주분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졌을 때 그때는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굉장히 페이버를 많이 줄 텐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ICT 수출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가 그걸 견인했고 올 한 해도 또 반도체가 가장 또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전망은 어떻고 반도체 관련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도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뭐 인기주로 지금 막 추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여지껏 그러지 못했죠.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죠. 맞습니다. 다 기대는 좋은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좋은 기대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한 박스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데이터 처리도 복잡해지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구조적으로 느는 거죠. 특히 사물 인터넷, IoT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 가전 기기 하나하나당 다 뇌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메모리를 가져야 되니까 반도체 수요가 구조적으로 느는 거는 뭐 그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스마트폰 그 박스에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폰 나오고 자꾸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반도체가 논하는 사업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세계 업체를 줄였지만 누구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뼈아픈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건 사실 그 통신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데이터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데이터 수요가 무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계속 이제 요금 인하를 하면서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분명한데 지금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주가가 정말 사람들의 기대대로 레벨업이 되려면 그야말로 이제 디맨드 드리븐 마켓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수요가 이 제약 조건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증가되는 게 구체화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하단으로 오잖아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이때는 공격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플레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레벨업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한번 레벨업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가람 투자자문의 김학주 부사장과 함께 최근 시장의 이슈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